여러분 안녕. 자영업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 정기준입니다. 오늘은 제 스토리 중에서 이렇게 쭉 엮어가던 것 중에서 오늘은 좀 한 달락 나와서 좀 토막 소식을 하나, 토막 스토리를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가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피자집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배달이 필수예요. 배달을 안 하고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 피자, 족발, 또 그다음에 또 배달을 또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피자, 족발, 치킨, 또 뭐 요즘엔 햄버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많아요. 뭐 요즘에는 뭐 삼겹살도 뭐 구워서 이렇게 갖다 주는 데도 있고, 뭐 초밥부터 뭐 회 종류, 탕 종류, 또 뭐 중국집, 그렇지, 중국집, 중화요리 이쪽 엄청나게 많은데, 아, 그 배달 직원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배달 직원이. 자장면집이나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배달 앱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저희 같은 업종들은 대부분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대행 서비스는 다음에 토막으로 하고, 오늘은 그 앱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배달 앱. 내가 네 앱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휴대폰에 깔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사실은 이게 자꾸 이게 배달 대행 서비스하고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요걸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배달 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표적인 게 배달의 뭐 민족, 뭐 요기요, 또 뭐 배달통, 요즘엔 카카오톡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두 개예요. 가장 대표적인 주자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요기요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집을 비교해봐도 배달의 민족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기요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좀 요기요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좀 배달의 민족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본인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것을 좀 선호하냐면은 저희도 약간 배달의 민족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는 그것을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전화를 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는 업주들이죠. 이제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그냥 앱만 깔고 또 거기 뭐 등록을 하시고 사용하면 되지만, 저희는 이제 정식적인 계약을 그 친구들하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역 담당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도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1대1 상담으로 통해 가지고 쭉 연결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영업사원이 직접 나와서 이제 다 저희들 정보를 받아가고, 메뉴도 이제 뭐 사진 찍어 가거나 가져가거나 메뉴판을 이렇게 가져갔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며칠 후에 그쪽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부가세 포함 88,000원을, 배달의 민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88,000원을 내고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제 지역을 치고 주소를 치고 피자를 누르면 저희들 이제 피자집 로고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메뉴도 뜨고 가격도 뜨고 쭉 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배달 대행하는 친구들한테 인계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배달을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달의 민족, 근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친구들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나면 또 앱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계약금이라는 게 없어요.
계약금이라는 게 없는 대신에 건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당 수수료. 물론 배달의 민족에도 있고 요기요도 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건당 수수료가 한 2%, 3%?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3%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적은 돈이죠. 뭐 충분히 뭐 내가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그만한 수익을 하기 때문에 뭐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건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본인이 낸 그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생각한다면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곳이 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업주들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아라 하는 거죠.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은 그 계약금은 다달이 계약금은 없지만 그 수수료가 12%. 그러니까 카드로다 손님이 직접 결제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수수료까지 뛴다 그러면 15%가량을 띄고 줘요. 그럼 10,000원짜리 피자를 팔았다. 그렇게 되면은 1,500원을 띄고 8,500원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100% 다 세금으로 혜택을 받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10만 원이 15,000원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뭐 12,000원이 떨어져 나간 거. 이게 이제 고가를 파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가를 파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사실 좀 거품도 들어가 있고 본인들이 이렇게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순수하게 제 입장이니까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는 피자 가격이 뭐 2만 원 넣는 게 없어요. 거의 뭐 만 초중반대가 아마 제일 많고요. 10,000원 이하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팔고 갔다가 그 수수료를 띄었을 때 배달비 빼고 배달비 같은 경우는 빼고 수수료를 접목시켰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팔기는 팔았는데 뭐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마진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비율이 높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배달 장사가 높은 분들인 경우에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홀로다가 이렇게 내방하시는 손님들, 테이크아웃 하시는 손님들한테 10,000원을 받아도 된다 그러면 배달을 전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6,000원 뭐 이 정도 받아야 얼추 아마 계산이 맞아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 배달 문화가 점점 더 뿌리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산이 되면 됐지 줄질 않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제가 저번에 족발집을 하다 그만뒀잖아요. 한 8시 후에는 손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가시냐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집에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이 배달 음식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는 거야. 이 바깥에는 죽어도. 그러니까 이런 형국으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아마 자영업자들이 조금씩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갈 것인지. 근데 그거 이거 뭐 이렇게 해봐야 뭐 20만 원이네 30만 원이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걸 좁힐 수가 없어요. 단돈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런 간격을 좁히는 작업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 팁으로 뭐냐면 저희는 체인점이잖아요. 체인점이다 보니까 체인 본사에서 직접 요기요하고 거래를 합니다. 또 배달의 민족하고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수료보다는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인점이 갖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주시면서 좀 운영하시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드시는 분들도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하시면 어떻게 보면 같은 음식을 드시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업장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편하다고 해요.
메뉴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굳이 전화해서 주문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 얘기 저 얘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그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치부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그림 보고 누르고 그냥 거기서 결제하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전달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배달 앱 시장은 더더욱 커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점주들은 점주들대로 좀 아시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맞춰서 들어가서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어디까지나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줄고 힘들어지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틈틈이 과정별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 배송 오는 과정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또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 유통 간에 벌어지는 그 돈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소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충당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체인 본사라든지 이런 또 체인 본사는 전혀 단 10원짜리 하나 이런 짜리 하나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다 누가 그것을 또 책임지고 그것을 또 그 손해 피해 뭐 이런 걸 다 가져가야 되냐면, 그냥 그 점주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손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춥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점주들과의 이런 어떤 작은 커뮤니케이션도 서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오늘 남깁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